오늘도 돌아온 작업 시간. 오늘은 장 설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단위구조 시간에 배웠던 막을 장이라고 그랬죠. 그 막을 어떻게 설계할지 배울 건데, 막 이전에 에피소드 설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무조건 좋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도발적인 사건 배웠죠. 도발적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작품에서 역할을 하는지 보았어요. 도발적인 사건은 보통 이야기의 발단과 전개 사이에서 나타나죠. 쉽게 말해 발단의 마지막에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으로 치면 뭐예요? 거미에 물린 게 도발적인 사건인 거죠. 웹소설은 워낙에 분량이 길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위기 파트에서도 도발적인 사건이 종종 등장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위기 파트 속 발단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 웹소설을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발적인 사건이 발단이었잖아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전개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진적인 얽힘이에요. 그래서 이 점진적 얽힘이 무엇이냐, 이야기 발단부터 마지막 장의 위기, 절정까지를 잇는 커다란 부분이에요. 여기서 얽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얽는다는 건 곧 삶을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등이 점점 심해진다는 뜻이고,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개는 인물들의 삶을 꼬이게 만드는 파트인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하면 인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 강의에서 간극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간극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날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어때요? 자동차가 멈춰서는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자동차가 멈춰서지 않고 엑셀을 밟아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현실에서의 그런 반응과의 차이, 그것을 간극이라고 그랬어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란 이런 간극이 점점 심해져서 그 끝에 더 이상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뜻해요. 영화 매트릭스를 떠올리면 좋아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 네오는 트리니티와 엮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죠. 도망치기도 하고 요원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모피어스를 만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을 전해 듣죠. 인간은 건전지일 뿐이며 지금 이곳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네오에게 선택지를 줘요. 그게 뭐예요? 이거죠. 빨간 약과 파란 약.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의 삶을 포기해야 하죠. 반대로 파란 약은 뭐예요? 진실에선 멀어지지만 현실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오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요? 빨간 약, 즉 진실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것은 네오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죠. 사람들도 알아요. 아, 저거 먹는 순간 이제 주인공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겠구나. 앞으로는 더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요구하겠구나. 그러면서 부디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그에게 우호적이길,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죠. 하지만 어때요? 진실을 깨달은 네오에게 당면한 건 비참하고 가혹한 세상이었죠. 이게 바로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에요. 등장인물의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배신하는 결과가 있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이런 반복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 나아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야기는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시작은 평범했지만 종국에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야 해요. 내면이든 외면이든 할 거 없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서 겪지 못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러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처음에는 큰 몰입감을 선사해줬지만 이후에 뒤로 가면 갈수록 늘어지고 흥미가 떨어지는 작품들도 많죠. 개인적인 평가가 좀 담겨있는 거라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저는 이 월드워 Z가 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이 월드워 Z는 처음에는 정말 강력해요. 좀비 사태가 발생하고 가족과 함께 탈출하고 생존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떠나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극단까지 내몰리죠. 이 과정에선 주인공은 이 좀비 사태에서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목표로 두고 움직여요. 그런데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면서 좀비의 정체, 어떻게 전염되지? 어떻게 대응하지? 라는 생존 문제가 아니라 조사와 해결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초반부의 생존 스릴러가 후반으로 갈수록 전염병 해결을 위한 조사극에 가까워지죠. 근데 문제는 후반부에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극이 초반부에 생존 스릴러만큼 주인공을 극한까지 내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목표가 처음의 목표보다 강하지 않다면 관객의 몰입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이 바뀌고 주인공에게 새로운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향한 주인공의 욕망이 이전보다 강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작가가 고민해야 하는 건 수백 개, 수천 개예요.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역량이에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작가는 자신의 내면에 머릿속에서 한 이야기에서 사용될 무궁무진한 반응성과 장면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건 작가라면 응당 지니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상상력이에요. 만약 없다면 작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당연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장면, 모든 설정을 다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애초에 다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산더미 같은 장면들 가운데서 최고를 골라서 이야기를 구성해야겠죠. 그래야지만 모두의 기억에 남을 만큼 매력적인 지점이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볼 건 갈등의 법칙이에요. 할당을 지나면 주인공은 갈등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서죠. 이야기는 모든 일이 갈등을 통해 진행되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성을 보여주고 싶어, 주인공을 선택하게 만들고 싶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그러면 갈등을 만들어줘야 해요. 제가 구조와 성격 파트에서도 말했지만 등장인물의 성격은 여러분이 이 사람 냉정합니다, 이 사람 이성적입니다 라고 서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에서 갈등을 던져주고 압박을 가해서 선택하게 만듦으로써 그 성격이 발현되어요. 성격뿐만이 아니에요. 정보 또한 마찬가지예요.